네, 예. 바로 아까 방금 또 언급을 했었는데 네. 최근 또 KBO 트렌드로 자리 잡은 선수 출신 단장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정민철 단장이 또 선임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최근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궁금한데 거기서는 비선출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또 네. 섭렵하고 돌아온 잘생겼어요. 왜 현실에서는 저런 단장이 없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요번에 하나 이글스 단장님은 뭐 어떻게 정민철 안 네, 돼요? 사랑합니다. 네. 예외도 있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예로 이제 롯데 성민규 단장이 좀 이제 비슷한 이력을 좀 이제 네. 비선출이면서도 굉장히 다른 전문가가 음. 와서 지금 단장이 되면서 야, 이 단장 야구가 한국 야구의 또 다른 트렌드가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니오네미라는 구단에서는 기자 출신 단장이 지금 있습니다. 노리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보면 저도 한 몇십 년 후에 예. 네, 뭐 어쨌든 그랬거나 말았거나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단장 야구에 대해서 한번 네, 우리 패널분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감독하실 거예요? 단장하실 거예요? 뭐 시켜만 주시면 뭐 근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기호가 저는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뭐 제 기호는 사실 유니폼보단 수트 입고 다니고 싶어요. 네. 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아, 이거 노리시는 거예요? 잘생기셨다는 아. 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이 주제가 사실 선출 단장을 야구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금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 선출 단장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방향이 좀 있는데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기존의 야구의 선수 출신 단장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이 한국 KBO의 프로 야구가 GM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활동 영역이 되게 적은데 그런데 선출 단장이 들어가서는 결국 그 그룹 사장 위에 분들의 의사를 현장에 전달하는 어떤 그런 중간 역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뭐 올 시즌이죠. 뭐 며칠 전에 이제 오주환 선수 계약하기 전까지 차명석 단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LG 팬들한테 좋았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말씀 잘하시. LG 팬들한테 여전히 좋아요. 근데 그렇지 제가 않- LG 팬한테 그거 들었어요. 아니에요? 예, 여전히 많이 좋습니다. 계세요. 에이 어떤 설마 진짜요? 설마. 아닌가요? 여기서 어째 찬반 투표. 좋아요. 좋다고 하십니다. 저기 LG 지금까지 차명석 단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LG 팬들 손 들어 주실래요? 오. 이거 네, 빨리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무게 잡던데. 예.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몸이 안 좋다 그래갖고 또 몸이 안 좋다며 그랬더니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명석 단장이 와서 LG에서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국 야구에서 단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승용 단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롯데 이제 성민규 단장이 이제 뭐 국내 프로야구도 그렇지만 뭐 정민철 단장도 마찬가지고 움직이시는 그게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선출 단장들이 그 프런트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결과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들 열심히 해주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내부자로서 박용택 선수의 얘기도 듣고 싶어요. 1년 동안 또 보셨잖아요. 네, 안팎에서. 외모와 다르게 아주 멋있으시죠. 네, 아주 멋있으시고. 외모와 다르게. 네, 외모와 네, 다르게. 그게 중요하죠. 되게 근데 뭐 글쎄 모르겠어요. 선수 출신 단장들, 그러니까 뭔가 선수들이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일례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명 이제 우리들끼리 그냥 야구쟁이들이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풀어주는 게 낫겠다. 우리가 데리고 있어봐야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그러지 못하겠다 싶은 선수들은 그 선수들한테는 어찌면은 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더 그냥 냉정하게 진짜 그냥 나 갑자기 옷 벗었네, 잘렸네,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냉정해졌고 또 팀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또는 좀 잘해줘야 될 뭐 그런 선수들한테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힘을 실어주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진짜 제가 팔자만 공부를 해왔어요. 진짜 놀랍다. 일주일 전에 김정준 위원이 저한테 10개 주제를 주고요. 뭐 그냥 알아서 해오세요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엄청 부담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일단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KBO 리그는요 선수 출신 7명, 비선수 출신이 3분이 단장입니다. K리그 축구는요 대구 FC의 조광래 단장 선수 출신 딱 1명이 단장이에요. 나머지 11명이 다 비선수 출신이고 KBL은 역시 1명 KCC의 최영길 단장이 선수 출신 딱 1명이고 나머지 팀 전부 다 비선수 출신 9분. 코보 배구 남자는 한국전력의 공정배 단장 빼놓고 전부 다 또 비선수 출신. 여자 농구는 선수 출신 1명도 없습니다 단장. 여자 배구 1명도 없어요. 그만큼 야구가 숫자적으로 선수 출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다. 메이저리그를 살펴봤더니요. 메이저리그 레벨의 출신 선수가 딱 한 분이 단장이에요. 마이너리그 5명. 그리고 대학리그 10명, 고교리그 출신 5명, 비선수 출신 8명, 단장 공석 따져 3명. 한 자리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다른 리그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단장이 엄청 많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스포츠와 비교를 해도. 근데 단장이 성적만 내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런 얘기 있죠. 성적은 단장이 책임지고 흥행은 감독이 책임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자면 단장이 이제 2가지 업무를 다 하게 돼서 성적도 책임져야죠. 선수도 잡아야죠. 리빌딩도 해야죠. 살림살이도 해야죠.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까 저 김정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조상 자생력을 갖고 있는 구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좀 빼내야 되고 라인 잘 이렇게 털어서 돈 좀 더 가져오고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역할이 냉정하게 보면 우리 한국 리그의 단장인데 과연 그만한 인맥이 그룹 내에 존재할까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물음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단장 야구의 출발점이 이제 대한민국 야구가 사실은 뭐 저희 아버님 세대죠. 김성원 감독, 김인식 감독, 감독의 야구에서 단장의 야구로 넘어가는 어떤 그 전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 감독 야구에서 이제 그 단장 야구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흐름이 좀 있잖아요.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김성원 감독이 그만두면서 대한민국 야구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 리빌딩이라는 하는 팀들도 있고 이제 현장보다는 프런트가 힘을 많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의 팀들이 좀 많아지면서 저는 이게 선출 단장들한테 걱정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 위에서는 저도 이제 프런트에서 한 20년 있어봤지만 위에서 바라는 건 현장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항상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감독들하고 붙게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장 잘하는 단장 중에 하나가 LG 차명석 단장이죠. 팬하고 팀의 안에 내부하고 바깥 그거의 조절 능력도 좋고 위와 감독 사이에 들어가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좋고 그거는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성공하신 선출 단장들은 대체적으로 양쪽을 다 어울리시는데 위에서 볼 때 팀의 그 구단 주소부터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단장의 역할은 감독의 야구를 어느 정도 단장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팀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실패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장의 야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겪게 되는 어떤 그 과도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감독의 야구. 그러니까 뭐 저는 여기 그 박용택 선수가 꽤 오래 여러 감독님을 모셨고 LG가 원래는 92년도 왔을 때는 2002년도도 거의 프런트 중심의 팀이었거든요. 감독의 팀보다. 그래서 본인이 느꼈을 때 감독의 야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있습니다. 감독의 야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엘리트 야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밑에 기반이 엘리트 야구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을 프런트에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같은 뭐 속된 말로 야구쟁이들끼리 현장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감독의 야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거의 정석처럼 됐는데 이제 이 트렌드가 선출 단장 7명이 되면서 감독의 야구를 단장이 대신
해주십시오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부러지는 단장들이 생기면 결국은 좀 요거는 그 팀이 좀 어려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롯데 이제 송민규 단장이 움직이는 행보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단장의 야구와 감독의 야구, 그러니까 단장들이 이 팀을 바꿔가는 부분이 옛날에는 감독이 팀을 바꿨다면 이제는 위에서 생각하는 게 단장이 감독의 야구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출 단장들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 걱정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현장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본인이 박용택 선수가 느낄 때는 어떠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그러니까 일례로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단장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예전에 너무 그 감독이 할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일례로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뭐 가을 야구를 하면은 그 배당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 A급, B급, C급 이런 나누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조차를 그걸 감독이 나눴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웃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감독이 다 그런 것들을 했고 또 뭐 요즘에 이제 뭐 이제 아예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성과급 제도 같은 것들 뭐 진짜 뭐 승하면 뭐 얼마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돈 문제 하나까지도 다 감독이 개입해서 이걸 어떻게 나누고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때도 그러니까 어린 선수 시절이었지만 그것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감독이 아니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감독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 뭐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생각은 오히려 지금은 확실히 이제 감독이 야구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 프론트와 현장에 뭔가 그러니까 좋은 관계도 맞지만 사실은 딱 자기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잘 갖춰져야 되겠죠. 일단 저희가 그 단장 야구가 사실은 성민규 단장이 단장을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좀 대두가 되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차명석 단장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단장 야구로서 제일 성과를 올리신 분은 두산의 김태룡 단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K 왕조 때 민경삼 단장 이 두 분이 사실은 단장 야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한국판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연경엽 단장이 단장에서 올해 감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지난해 단장으로서 SK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이 그대로 자기가 감독이 돼서 움직이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장은 단장이고 감독은 감독이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은 어려서부터 저는 갖고 있었던 LG에 있을 때부터 그랬는데 누구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시스템이라는 건 분명히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맞죠. 구단에서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감독은 어차피 길게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최대 길게 해봐야 10년 이상 하신 분이 없으니까 한 팀에 길게 해봐야 한 8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지속성이나 시스템으로 봐서는 이제 구단이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자 우리나라처럼 이제 빨리빨리 성적을 내고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강하면 프런트가 조금 죽어주는 게 맞고 감독이 약하면 프런트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단장 야구, 감독 야구가 바뀌게 된 부분의 타이밍도 결국은 현장의 감독들이 이제 연령층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원인이 되다 보니까 감독에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는 감독을 끌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프런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도권을 현장 쪽보다는 단장 쪽이 좀 가져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됐고 반면에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제 유준열 감독님이 이제 최연장자시니까 지금 감독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명석 단장이 자기 할 것도 하면서 나름대로 감독을 잘 배려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은 스타일이 전혀 딴 거 쓸데없는 거 신경 쓰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야구장에서만 야구만 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단장님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팟빵 그 주제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하고 이제 롯데하고의 좀 다른 행보는 삼성은 지금 허삼영 감독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밖에서만 볼 때는 뭐 안에 얘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허삼영 단장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감독이 됐으면 삼성은 1군에서 싸우는 감독이 돼야 되고요. 그건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허문회 감독은 이제 거의 지금 스토브리그에는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내년에야 이제 위로 올라와서 뭐 칭찬을 받던 뭐 까이던 하겠지만 그래서 삼성의 행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왔던 어떤 단장 야구와 감독 야구의 어떤 가장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좀 애매해진 그냥 뭐 그렇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프런트에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로 좀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단장 야구와 감독 야구 그래서 감독한테 이게 단장 야구가 시작이 됐다면 1군 아까 박용택 선수가 얘기했듯이 1군은 이기는 거 싸우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다 구단이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걸 이제 걱정시켜 주는 거는 조금은 지금 트렌드에는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삼성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조금은 저는 물음표가 좀 있기는 해요. 느끼기에 1군 운영에 대해서는 결국 정답에 우선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단장과 감독의 역할 분담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육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하고 그런가요? 싶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는 그러니까 1군 게임에서 싸우는 것은 감독의 몫이 돼 그 육성에 대해서는 단장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이 간다고 하는데 뭐 구단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선수를 1군 엔트리로 올릴 것이냐는 여전히 많은 팀에서 감독이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디벨롭하는 거는 그 단장이 디렉팅을 하고 근데 누가 1군으로 올라올지는 만약에 감독이 정한다면 이 밸런스는 어떤 식으로 가야 정답일까요?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군 감독이 리빌딩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선수 입장에서 정말 이만큼도 이해가 안 가는 저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10년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1군 감독 입에서 리빌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단이 할 일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2군 감독이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죠. 2군 감독이 우리 팀 성적 좋아지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럼 결국에는 뭐 이제 어떤 선수를 어떻게 올려서 쓸 것인가. 잘하는 선수 써야죠. 이길 수 있는 선수 써야 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선수를 쓰는 거지. 미래를 보고 미래를 누가 알아요? 예. 제가 내일 살아 있을지 안 살아 있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어디 극단적이신데요. 가세요? 예.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은퇴될 때까지 예. 되니까 생각이 어떻게 많아져. 보면 그것 또한 이제 뭔가 데이터의 허점일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뭔가 될 거는 같지만 될 거 같은 거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군 감독은 무슨 누군가가 될 거 같은데 이 선수보단 얘가 조금 뭐 나이도 어리고 뭘 해서 조금 약간은 부족하지만 좀 더 기회를 주면 더 될 거 같아. 그거는 구단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선수를 뭐 트레이드를 시키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자리를 비워줘야죠. 예. 멀쩡한 선수를 갖다가 얘를 쓰면은 1승이라도 더 할 수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얘를 써. 그거는 1군 감독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저도 최소한. 예. 저도 그 생각은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 이제 지나왔으니까 올해 롯데가 좀 안 좋은 성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저도 뭐 임명수 선배님도 이제 같이 취재를 가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양상문 감독이 이제 포수이잖아요. 네, 포수가 롯데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는데 1년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는 어떤 생각이 조금 있으셨었어요. 캠프 때.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보고 내년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감독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따지면 씨 뿌리고 키우고 결실이 이제 3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휘봉을 잡았으면 무조건 이기는 쪽에 1군 감독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롯데가 조금 그 틈이
크게 벌어지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본 감독들이 이제 리빌딩 얘기하는 거는 저도 같은 해설 야구계에 있지만 좀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시즌 들어와서 구단들도 리빌딩을 얘기하는 게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구단들이 시작하기도 뭐 시작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돼서 올해 리빌딩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분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죽으란 얘기죠. 그거.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게 그렇게 들으셨군요. 아 그래서 리빌딩을 싫어하는구나. 없지 않아? 근데 사실 LG가 제가 SK 있을 때 LG가 성적이 좀 안 좋았을 때죠. 암흑기 좀 걸었을 때인데 한 전반기 끝났는데 이제 리빌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지를 알아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팀들은 결국 내년에도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기아가 저는 박흥식 감독 땡이 이제 뭐 감독에서 이제 내려오시고 새로운 이제 감독이 오셨는데 저는 박흥식 감독 땡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겨야 돼요. 1군에서 상대팀 1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가장 이길 수 있는 멤버들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팬들이 있는데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빌딩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이 너무 쉽게 얘기한다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팬 입장에서도 리빌딩이라는 얘기 들으면 속 터지지 않나요? 그죠? 진짜 목을 졸라버리고 싶죠. 왜 이렇게 오늘 목을 조르세요? 아니 진짜 아니 왜 그건 그 얘기는요 정말 그냥 하기 좋은 핑계라고 생각해요. 팬들은 그 한 경기에 목숨 걸고 이기기를 바라면서 가는데 우리는 리빌딩을 했으니까 저도 괜찮아. 1군은 전쟁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거고 그런 것들은 2군에서 트레이닝 훈련소에서 해야 되는 얘기지 전쟁터에서 우리는 리빌딩을 합니다. 저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목을 졸라야 되잖아요. 그죠? 목을 조르세요. 욕은 그럴 때 하는 거라고요. 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나태한 정신으로 할 때 팬들이 난 욕하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욕을 하세요. 아주 세게. 그러니까 제가 박수 주세요. 줄 거면.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SK하고 삼성하고 이제 한국 시리즈를 했을 때 당시인데요. 그때 이제 양준혁 선수가 은퇴하는 해였어요. 그리고 선동열 감독이 이제 거의 마지막 해 정도 되셨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선동열 감독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2위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박용택 선수 같은 이제 고참급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될 것 같거든요. SK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장이 바깥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사실 프레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1군에서 지금 오늘도 게임을 하러 나가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구단이나 이쪽에서 리빌딩을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는 데 있어서 좀 더 뭐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감독님들은 사실 감독 인터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수들은 팬들이 감독 인터뷰 하나에 뭐 그거 이렇게 반응을 와닿는 부분보다 선수들은 진짜 감독이 내 이름을 박용택이라고 했는지 용택이라고 했는지 이 정도까지도 뭔가 느낌이 달라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그 좀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또 노련하시더라고요. 보면 감독님들이. 예. 근데 그 감독 입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건 힘 안 나죠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저도 항상 그 김성원 감독님을 이렇게 쭉 모셔왔었기 때문에 그 또 많은 감독님들을 이제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 정말 감독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선수들이 다 봅니다. 정말 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거나 말 한마디나 그러니까 유리통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벽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리통 안에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선수들은 그 유리관 안에 있는 감독을 다 쳐다보거든요. 이게 가장 그 힘든 게 초보 감독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 부분을 내가 말하는 걸 선수들이 들을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걸 선수들이 볼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둔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팀들이 불협화음이 꼭 생깁니다. 예, 그런 팀들이 꼭 불협화음이 생겨서 좀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어디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1군 감독이 리빌딩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안 돼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리빌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멀쩡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를 빼고 젊은 선수를 막 갖다 넣어. 근데 젊은 선수가 그보다 잘하면 괜찮잖아요. 더럽게 못해. 그러면 흑단적이세요, 오늘. 리빌딩이라는 단어가 아무런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빌딩은 분명한 공정한 잣, 누가 봐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야 한다는 거죠. 나이로 출생 연도로 들이댈 게 아니고. 잘못하면 죽잖아요. 큰일 나죠, 저런 선수들. 그래서 선출 단장님들이 이 리빌딩의 관점을 사실은 그 회사는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잖아요. 돈을 안 쓰는데 높게 효율을 올리는데 그럼 비싼 선수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선수들은 이제 비싸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 안 들어요. 예. 그래서 말도 잘 안 들어서 움직이기 쉬운 팀을 만들려면 사실은 뭐 싸고 어린 선수들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누가 할 것이냐, 야구를 모르는 사장이 할 거냐 아니면 단장이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선출 단장이 들어간 거죠.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이 팀이 정말 어떤 식으로 이 선수하고 이 선수를 바꿔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여기 하나팬이 계시지만 정근호하고 정은원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걸 옛날에는 이제 야구를 안 하셨던 사장님과 단장님이 안 하고 감독이 했잖아요. 그걸 이제 야구를 했던 단장의 시선에서 정근호와 정은원을 바꿔야 될 시점이냐 안 되는 시점이냐를 이제 선출 단장님들의 역할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스토브 리그가 되게 국내가 좀 조용한데 결국 돈을 안 쓰는 방향 쪽으로 흘러간다면 결국은 단장들의 역할이 그런 평가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이 선수한테 돈을 얼마 쓰고 이 선수가 만약 돈을 썼는데 이만큼 썼는데 안 한다. 안 했을 때 대응책은 뭐냐? 뭐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선출들이 보시는 관점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 데이터 야구하고도 이제 단장 야구하고도 좀 겹쳐져 있는 게 뭐 생각하셨던 그 데이터를 놓고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 숫자가 모든 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플러스 알파 자기의 직관이 있기 때문에 선출 단장들이 데이터와 자기의 직관이 합쳐지면 지금 뭐 선출 단장의 역할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안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저는 이 선출 단장들은 앞으로 감독의 야구가 감독의 사실은요. 저는 이제 감독의 그 인력풀이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좁습니다. 예, 되게 좁아서 이제 더 이상 감독이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인력풀을 끌어오기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감독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출 단장님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 내후년에 차명석 단장님 뭐 어떻게 사장님 되시고 네, 사장을 노리더라고요. 예. 옛날엔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사장을 노리더라고요. 난놈이긴 난놈이에요. 전 과거에 그 엑스팀의 이승용 지금 저 KT의 이승용 단장이 저랑 엑스팀에서 같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가서 코치로 있는데 단장 되기 전에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감독을 뭐 하고 갔더니 대뜸 단장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단장을 해서 망가지면 어떡하지라는 사실 적잖은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난해 다행히 KT가 뭐 이강철 감독도 그렇고 첫해 잘 넘기긴 했지만 그런 우려, 그러니까 어설프게 단장을 들어갔다가 더 좋은 지도자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것마저 피우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릴까봐 그게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박용택 선수도 수트면 단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린 늘 잘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생각만큼 안 됐을 때 그분이 단장이 아니고 유니폼 입고 지도자로 갔었더라면 그 2,000개 이상의 안타를 때리는 그 노하우가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위치에서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까. 욕을 더 먹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유니폼을 있겠죠. 입으면,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좀 불안감이 있어 선수 출신 단장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예. 박용택 선수 다음은 LG 팬들 저 LG 팬인데요. LG 팬들이 제일 바라는 아마 타격 코치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격 코치는 제가 뭐 하나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잘 터지면 그거 잘 터지면 뭐 연봉 3천만 받아도 한 20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거 잘 안 터지면은 저도 이제 처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실 타격 코치만을 꿈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박은택 선수가 타격 코치가 되면 야 잘 터졌나 보다. 뭔지 우리만 모르지만 아는 잘 비밀입니다. 터졌어. 네, 이거 우리만 그렇게 아는 생각하면 돼요. 비밀. 네. 사실 이병규 코치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뭐 이병규 코치님하고는 네. 약간 막역한 사이라서 변경 뭐 할 때는 제가 그 감히 말 꺼내면 큰일 나요 지금. 큰일 네. 납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거군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형수님하고도 같이 뭐 했는데 하여튼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 첫 질문이었고요. 이렇게나 길었습니다. 이제 하나 했어요. 네. 근데 저희 뒤에 시계가 있는데 저희가 5분 일찍 시작했잖아요. 1시간 5분을 근데 저희가 5분 일찍 시작 안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정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 주제로 되게 깐깐하시네. 예. 이 주제 하나로 기자입니다. 예, 1시간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로운 게요. 지금 저희가 했던 게 데이터 야구 그리고 그러니까 트렌드 중에 KBO 리그 트렌드 중에 데이터 야구 선출 단장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서 뽑아주셨던 그 스티커를 붙였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붙였던 게 데이터 야구였어요. 그러니까 딱 맞았던 거죠. 근데 또 저희가 또 해야 될 두 번째 주제와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이 스티커 많이 붙여주신 이 질문 2위가 또 같습니다. 오, 역시 여러분과 사람 보는 눈은 같다는 거죠. 아 그런 네. 건가요? 예, 좀 포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또 이렇게 찬물을 또 끼얹으시네. 예. 아무튼 굉장히 수준 높으신 우리 오늘 방청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